안녕하세요. 피현정 니베아 광고 비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랜 시간 미네랄 오일에 대해 불량 정보를 퍼뜨려 놓고 아무런 사과 없이 말을 바꾼 피현정 씨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네랄 오일을 탈락시킨 이유에 대한 피현정 씨의 궤변에 대해 비판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다만 정제 과정이 완전히 알려져 있고 발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예외로 한다 라는 기준을 명시해놨잖아요. 문제는 사용된 모든 원료의 등급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확인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선크림 SPF 지수가 미달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또는 섬유유연제에서는 함량 이상의 보존제가 측정이 되고, 속눈썹 접착제에서는 발암 물질이 함량 이상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 리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원료 확인이 되지 않은 성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피현정 씨가 지난 10년 동안 미네랄 오일을 쓰지 마라, 피하라, 탈락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적발되는 화장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발되는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미네랄 오일이 등급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피현정 씨의 주장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피현정 씨가 열거한 적발 사례들, 즉 선크림 지수 미달,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발암물질 검출, 이런 사례들이 미네랄 오일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미네랄 오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례들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미네랄 오일을 그토록 음해해왔다니 황당합니다. 미네랄 오일은 규격과 인증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고 법적 기준이 잘 지켜지는 원료입니다. 제가 화장품에 관심을 가졌던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저급의 미네랄 오일이 화장품에 사용되었거나 불순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조사에서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양의 불순물이 검출되었습니다. 2016년 캐나다 보건부가 시중에서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이 함유된 제품 20개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불순물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0.5 ppm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 이탈리아 연구팀이 시중의 립스틱을 조사하였을 때에도 불순물 잔류량은 나노그램 단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서도 총 73개의 화장품에서 발견된 평균 미네랄 오일 불순물 잔류량은 0.08에서 0.27 ppm에 불과했습니다. 미네랄 오일이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피현정 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적발 사례를 끌고 와서 미네랄 오일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다른 성분은 의심하지 않나요? 올리브 오일, 포도씨 오일, 로즈잎 오일, 이런 오일은 왜 의심하지 않나요? 이런 오일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중금속 기준, 비소 기준 통과해서 식품 규격을 인증받아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제조사가 그 규격을 검사하는 절차도 정해놓았고 확인하는 시험 방법도 식약처가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피현정 씨는 이런 오일은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추천하면서 미네랄 오일은 꼭 확인해야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현정이 의심하니까, 본인이 의심하니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래전부터 석유 찌꺼기다, 불순물이 있다, 피해라 이렇게 말해왔으니까 계속 의심해야 한다, 원료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현정 씨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포장해서 둘러댄 말들일 뿐입니다. 적발되는 화장품이 있어서 미네랄 오일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면 모든 성분을 의심해야지 왜 미네랄 오일만 선택적으로 의심할까요? 본인이 석유 찌꺼기다, 불순물이 있다,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수십 년 동안 불순물이 전혀 검출된 적이 없는데도 계속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원료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는 추천할 수 없다고 하고 화장품 회사에 원료 자료를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본인이 의심을 퍼뜨리고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우기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현정 씨는 아직도 화장품 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화장품이 있는 것은 화장품을 의심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시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불량률 제로의 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감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감시, 적발은 화장품 산업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입니다. 2009년 베이비 파우더에서 성면이 검출된 적이 있었죠. 이 사건이 터진 이유는 식약처가 시중에 베이비 파우더를 수거해서 성면 잔류량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식약처는 약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텔크를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후로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성면이 검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었죠. 이건 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발생한 일로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올여름 LG 생활건강이 만든 베이비언스 물티슈가 가습기 살균제 검출로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는데요. 물티슈에서는 4년 만에 처음 검출된 것입니다. 이 일로 LG 생활건강은 아예 물티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걸 피현정 씨가 언급했는데 이건 식약처가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에요. 이것도 2017년 환경부가 한번 전수조사를 싹 한 후에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적발 제품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19년 속눈썹 접착제의 검출 한도를 강화하고 함유 금지 물질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검출이 허용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수입 제품에서 적발이 많습니다. 적발된 제품 모두 회수 명령, 제조 금지, 수입 금지, 유통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산업은 이렇게 위반 제품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안전을 강화합니다. 적발되는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안전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화장품 전체를 의심해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피현정 씨는 정말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현정 씨의 이 발언, 문제는 사용된 모든 원료의 등급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확인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기서도 피현정 씨가 화장품 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법에 따라 원료의 등급은 이미 사전에 검증됩니다. 원료 회사가 만들어서 유통하기 전에 검사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검증을 받아서 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제조를 하기 전에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원료의 등급을 다시 검사합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만든 후 그것이 유통 화장품 품질 기준에 맞는지 다시 또 검사합니다. 이렇게 검증을 한 후에 시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장품 회사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식약처가 하는 것은 사후 검증이 아니라 마지막 검증입니다. 검증을 거듭한 후에도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후 검증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피현정 씨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 척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바로잡습니다. 식약처가 하는 것은 사후 검증이 아니라 마지막 검증입니다.
피현정 씨가 화장품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피현정 씨가 제가 만든 자료를 도용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제가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서 자신의 영상에 활용했는데요. 제가 또 웃픈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에 화장품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적혀 있죠. 피현정 씨도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화장품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소개합니다. 화장품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법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이 규정의 정확한 제목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가 기준을 빼먹고 화장품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잘못 썼는데 피현정 씨는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잘못 쓴지도 모르고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오타까지도 그대로 베낀 피현정 씨. 과연 피현정 씨는 이 규정의 원문을 직접 찾아보기는 한 걸까요? 아니,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제 자료만 보고 아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전에 제가 피현정 팩트체크를 할 때는 피현정 씨가 자신이 퍼뜨린 불량 정보에 대해 인정하고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최대한 표현을 정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니베아 광고 영상을 통해 피현정 씨가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표현을 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현정 씨의 전문가 코스프레, 지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현정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현정 니베아 광고 비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